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하락할 때도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는 급등의 종목들이 있죠. 이러한 시세를 뿜어내는 종목들의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실 든든한 지원군 오삼일 파트너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좀 빠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가들이 좀 매도세로 물량을 좀 던져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장 초반에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기록하기도 하면서 좀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모습도 보였는데 오늘 오전의 시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은 미국 시장의 현황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추이, 우리 증시에서의 수급 동향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간밤에 미국 증시가 이제 보합세, 약보합세로 또는 혼재세로 마감을 한 것은 오늘 밤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 PCE라는 이 경제 지표를 앞두고서 경계 심리가 발동했던 것이죠. PCE는 물가 지수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늠자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앞서서 우리가 이제 물가 상승을 확인했고 그리고 금리 인상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다음을 확인할 것은 과연 이것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바로 그런 기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PCE는 그것을 어느 정도 판단하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개인 소비 지출 오늘 밤에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을 앞둔 경계 심리가 발동을 했고요. 자, 미국 증시는 주요한 지지 라인을 붕괴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의 주봉 200주선을 완성하는 것을 모습을 잘 보자 말씀드렸죠.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6월 30일 올해 반기입니다. 반기 마지막 날이고 주봉을 완성하며 동시에 월봉도 완성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제 중요한 날인데요. 오전장의 수급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후장도 흐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나스닥의 주봉 차트와 또 우리나라의 코스피 주봉 차트, 코스닥 주봉 차트,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이 화면은 미국 나스닥의 주봉 화면입니다. 주봉에서 보게 되면 200주선을 지지받고 반등 나왔다가 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 흐름이 잘 안 보이면은 거꾸로 볼 때 좀 잘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거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꾸로 보면은 상승하는 차트죠. 상승하는 차트였다가 저항대에 부딪힌 거죠. 상승 차트가 어느 저항대에 부딪혔냐면 200주선에 부딪힌 겁니다. 200주선이니까 201선도 아니고 200주선이니까 좀 강력한 저항으로 인식되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상승 차트로 봤을 때는 눌림목 이후에 눌렸다가 다시 가는 차트로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죠. 왼편에 보이는 이제 구름층 약간 평평한 자리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차트는 눌림목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차트.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정상적인 차트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차트는 상승했다가 다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그림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 점을 참조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의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먼저 코스피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피는 지금 240주선을 이탈한 상황이죠. 240주선 자리 이탈을 했지만 왼편에 평평한 구름층 자리를 확인하고 반등을 할지 아니면 더 빠질지 지금 테스트 구간에 있습니다. 또 잘 안 보이면 거꾸로 봐야 됩니다. 자, 거꾸로 보게 되면 240주라는 저항을 넘어선 것처럼 보이죠. 넘어섰고 그리고 왼편에 보이는 평평한 이 저항 자리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 평평한 저항 자리는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 거래가 많이 되었던 매물의 흔적입니다. 또 그 위에 보이는 또 매물의 흔적인 평평한 자리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상승 차트로 본다 그러면 저항대 돌파하고 눌림목 이후에 다시 가는 차트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차트로 본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 차트가 이제 하락해서 이제 반등하고 그다음 또 하락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원달러 환율은 또 반대가 되겠죠. 원달러 환율의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1303원까지 갔다가 윗꼬리 단 모습입니다. 윗꼬리가 길면 길수록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오후장까지 확인했을 때 오늘의 시가
1,300원, 1,300.50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가를 회복하지 않고 무너지면 좋은 거죠.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회복하지 않고 1,298원, 1,297원으로 오후장에 마감되는 현황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윗골이 달면서 고점에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고점에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모습, 일봉에서 모습이 음의 모습으로 마감이 됐을 때는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럼 우리 주가 지수는 반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추이가 중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수급상에서 보게 되면 균형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오전장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이 변화가 있는지 체크해야 되는데 원달러 환율 추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300원을 무너뜨리면서 1,298원, 1,297원으로 향해 가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외국인의 수급이 매수세로 달라붙는지를 확인하는 오후장까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오전의 시황 살펴봐 주셨습니다. 특히나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추이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장 초반 1,300원을 넘어섰던 원달러 환율이 음의 모습, 음봉으로 좀 마감을 지었을 때 우리나라 증시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또 덧붙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집중해서 봐야 할 우리나라 증시인데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송 시간 이외에도 오사무엘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자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오사무엘이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너에서는 종목 상담 코너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실시간 상담 가능하십니다. 아래 보이는 전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또 연결 가능하시고요. 문자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등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코너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오늘의 시장을 주도하는 탑5 종목 알아보고 상승의 이유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죠. 먼저 5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바이오니아입니다. 네, 바이오니아 하면 작년 한 해를 좀 뜨겁게 달궜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제약 바이오주로서 작년에 코로나19 관련주로 좀 각광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탈모 관련해서 좀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 들었는데 오늘 3.8%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바이오니아 25,3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루 흐름 살펴보시면 네, 장중에 26,100원 선을 찍어내고 현재 고점 소폭 풀린 모습이지만 그래도 4%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고 있네요. 바이오니아는 어떤 호재가 있길래 오늘자 상승하는 걸까요? 자, 바이오니아는 많이 알려진 종목이죠. 이름 자체에 이제 바이오가 들어가 있는데 바이오로 이제 오랜 시간 이제 연구를 했고 또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작년에 많이 부각이 됐던 그런 종목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올해는 바이오 전체의 그런 조정 속에서 바이오니아도 그 조정을 피해가진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이오니아는 이런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뿐만 아니라 탈모, 그다음에 기능성 화장품 여러 가지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의 상승은 원숭이 두창 진단 키트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유일한 진단 키트를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 종목이 뭔지는 아시죠? 유일한 진단 키트. 유일한 진단 키트요? 있었죠. HK 이노엔. 예, 미로 시작되는 미코바이오메드입니다. 미코바이오메드가 네. 이제 유일한 진단 키트로 각광을 받았었고, 네. 그리고 이제 한 두세 번째가 이제 안내를 드리면서 저항대에 다가왔다가 눌렸다가 다시 오늘 상승하는 이런 패턴이었어요. 근데 원숭이 두창 진단 키트가 그 한 종목만 국한된 게 아니라 바이오니아도 나도 개발했어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랑 똑같거든요. 90분 만에 이제 원숭이 두창을 진단하는
그런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럼 차트의 모습을 보도록 하시죠. 차트의 모습은 이제 22,70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죠. 그간에 이제 하락이 깊었던 것은 공매도도 무관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공매도 공격이 좀 강하게 나타났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이제 원숭이 투창 진단 키트를 개발하면서 이제 바이오니아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22,000원대부터 25,000원은 이제 바닥을 잡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시게 되면 수급상에서 지난 한 달간 외국인과 기관이 담고 있죠. 담고 있다라는 이런 측면, 긍정적인 측면이 수급상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니아가 이제 원숭이 투창 진단 키트와 관련해서 오늘 뉴스가 나왔지만 또다시 뉴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투창은 이제 어느 한 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진단 키트를 개발 완료하면서 이제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한 종목, 두 종목만 이렇게 뒷받침되지 않고 여러 종목들이 원숭이 투창 진단 키트를 개발하면서 함께 상승해주는 그런 상승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금의 유입이 어느 한두 종목만 된다 그러면 상승했다가 금방 식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 종목도, 여러 기업들이 이런 진단 키트를 개발하면서 함께 매기가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미코바이오메드를 비롯해서 바이오니아 이런 종목들이 바닥을 잡고 반등에 나서는 그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이제 반등이 나타났을 때의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이 구름층 안으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전에 121선을 다가섰다가 부딪히지 않고 밀렸기 때문에 다음 상승은 121선까지도 향해 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고, 순간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날에 갑자기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120선 저항을 생각하면서 유념하면서 대응해 보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5 5위 종목은 바이오니아였습니다. 바이오니아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진단키트를 개발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자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파트너님께서 바이오니아 이제는 바닥을 다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등의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주목해볼 종목이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황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위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4위 종목 유신입니다. 네, 유신하면 토목 전문 엔지니어링 업체인데 이 철도와 도로 관련주로서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이죠. 오늘자 네,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 GTX 최적화 노선을 찾기에 돌입한다라는 정부 소식 속에서 유신이 오늘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25,650원 현재 고점 도달했고요. 하루 흐름 잠깐 살펴보시죠. 네, 역시나 10시 넘어서부터 좀 고점의 흐름 크게 보였고요. 지금 상한가에 거의 도달한 느낌이네요. 상한가 도달해서 고점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실 오늘 특징 종목으로 1위를 꼽아도 무방한 그런 종목인데, 그러네요. 제가 이 종목을 선별하고 나서 그 이후에 주가가 10%, 15% 더 올라버렸어요. 조금 전에 이제 제가 10시 한 20분쯤에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유씨는 세 가지 호재가 있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국내 건설업계의 호황과 더불어서 설계, 감리 부분은 그 부분에서 이제 수주.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초기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네옴시티 수주전이 있는데 거기서도 약간의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설계 감리 부분에서 굉장히 실적이 탄탄한 그런 회사입니다. 자, 유신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상한가를 이제 시연을 하면서 위쪽으로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죠. 분봉상에서 보게 되면 5분 봉상에 보게 되면 주가가 이제 횡보했을 때 제가 이 종목을 꼽았는데 그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이 나타나면서 상한가를 시연한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의 이제 수급 상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외국인이 계속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계속 담고 있다. 수급 상황에서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 발견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느 저항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평선 저항도 돌파해버렸고 구름층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이 다음에 볼 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을까요? 저항치에서. 이전에 이제 저항이 부딪혔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세 개의 고점을 연결했을 때에 부딪히는 자리가 저항이었죠.
이 저항이 강한 저항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다시 추세 상단을 노려보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상에서도 구름층을 강하게 뚫었죠. 강하게 뚫었는데 주봉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점이 하나 있네요. 이렇게 연결을 해볼까요? 주봉상에서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일봉상에서 보이지 않는 또 고점 저항이 보인다는 것이죠. 자, 고점 추세를 이렇게 그을 수도 있죠. 이렇게 그거 참고할 수도 있지만 왼편에 보이는 고점에서 내려오는 것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올라가는 추세 연결선만 생각해서 여기를 잡고 있다가는 여기 부딪히지 않고 그 앞에서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은 참고를 해야 되겠죠. 추세 연결선 저항을 참고를 할 때 일봉만 참고할 것이 아니라 주봉도 참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주봉의 추세 연결선에서 한번 먼저 1차 대응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눌림목 잡아서 그다음에는 일봉 추세 연결선 상단에서 2차 대응하는 1차와 2차 한번 대응해 보는 그런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4위 종목 갓 상한가를 기록한 유신이었는데요. 유신 세 가지 호재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수급이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설계 감리에서 실적이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봐도 좋을 종목인데 그 정확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4위 살펴봤고요. 오늘의 3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3위 아스타입니다. 네, 아스타 하면 의료기기 관련 업체인데요. 오늘자 좀 호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고속 잔류기체 분석기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고속 잔류기체 분석기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좀 사용하는 이 생성된 가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해서 유해가스나 좀 환경 오염 물질을 찾을 수 있는 이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 속에서 아스타가 16% 넘는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5,200원 고점 찍어냈습니다. 현재는 4,670원 지나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아스타 계속해서 좀 주목해도 좋을 종목일까요? 계속해서 볼 만한 종목일지 아닐지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 회사는 이제 암 진단을 비롯한 질병 진단에 특화된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뭐냐면 유해가스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 이것은 전량 수입해왔던 거예요. 수입했다는 건데 국산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스타가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는 것은 진단과 관련해서 질병 진단과 관련해서 특화된 그런 종목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 공정에서 유해가스를 차단하고 유해가스를 발견해서 차단하는 그런 기술이니까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스타의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두 갈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앞서서 이정표를 만들어주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질병 진단에서의 분야, 그다음에 반도체 분야에서의 그런 유해가스를 분석하는 분야, 이 두 가지 갈래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만들어지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스타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어떤 저항에 부딪혔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주가의 그런 흐름들을 예측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할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평선의 저항들을 보는 거예요. 이평선의 저항. 앞서 보이는 저항이 120, 그다음에 60, 240이었어요. 근데 세 개의 저항을 다 터치를 했죠. 일반적으로 주가가 세 개의 저항을 뚫고 그 위에 안착하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 경험을 봤을 때 두 개의 저항을 뚫고 안착하는 경우가 있지만 세 개의 저항을 바로 넘는 경우는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오늘 세 개의 저항을 한 번에 넘어서는 것은 좀 무리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40에서 저항대는 한번 정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늘 종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종가가 중요하죠. 이 매물대, 이 표시한 매물대 위에서 안착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매물대에서 안착을 해야 그 다음에 구름층 상단까지 노려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매물대 아래로 하회를 하게 되면 이 매물대 아래에서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스타가 향해 가는 주가의 방향은 보입니다. 이 부분까지, 구름층까지 향해 가는 스윙 또는 중기 패턴으로서 향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종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매물대 위에 안착을 하느냐, 매물대 아래로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속도전을 펼칠 것 같습니다. 매물대 위에 있으면 구름층까지 나아가는데 조금 더 수월해질 것이고 매물대 아래에 자리 잡으면 횡보하면서 구름층 상단까지 가는데 좀 속도가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 아스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늘 수입을 해왔던 고속 잔류기체 분석기를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자 상승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오늘의 종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매물대 위에 안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더 정확한 매수의 타점, 매도 타점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2위 녹십자 웰빙입니다. 네, 녹십자 웰빙 오늘자 호재 소식이 있습니다. 일본 기업의 이 기능성 원료 사업을 좀 진출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일본 기업 헬스나비와 전략적인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능성 원료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거든요. 오늘 15% 넘는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고 8,57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9,000원을 넘어서기도 했었고요. 현재도 15% 넘는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는 녹십자 웰빙 주목해봐도 좋을까요? 녹십자로 시작되는 그런 많죠. 기업들, 네. 녹십자 MS도 있고 네. 녹십자 웰빙도 있는데 녹십자 이 회사, 이 그룹 차원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룹 차원의 움직임이다. 네. 각각 다르거든요. 녹십자로 시작되는 항암 치료제를 만드는 데도 있고 그 녹십자 MS처럼 또 진단 키트를 만드는 기업도 있고 근데 녹십자 웰빙은 웰빙이라는 단어가 붙었듯이 건강 기능성 식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만든 건강 기능성 식품 그 원료 또 인동 동굴 꽃봉오리 추출물이라고 하는데 그 꽃봉오리 추출물이 위 점막을 보호하면서 위 기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천연물이기 때문에 몸에 유해하지 않겠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일본에 수출하는 것도 부각이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프로바이오틱스 사업도 진출을 했기 때문에 건강 기능성 식품과 관련해서 기대치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녹십자 웰빙의 차트로 이제 안내를 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대응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비단 녹십자 웰빙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주가가 이제 주가 지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이 깊은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대응하자고 안내를 드렸지 않나요? 녹십자 웰빙처럼 V자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종목은 약한 상승이 나오고 눌림목 이후에 이렇게 완만하게 완행버스를 타고 가는 그런 종목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상승이 나타났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앞서서도 아스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녹십자 웰빙도 상승이 나왔을 때 오늘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까? 저항 때 세 군데나 터치했네요. 세 군데나 터치하는 흐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항 세 군데를 바로 넘어서기는 어렵다는 거죠. 한 번에 넘어서기는 어렵다는 거. 21선, 61선, 121선을 세 군데의 저항을 다 터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종목이 상승을 할 때 어느 저항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평선 저항이 특히 61과 120선이 가까이 있다 그러면 그 위에는 121선까지는 터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121선 가격이 어느 가격인지를 항상 체크하고 그 가격대에서 매도를 걸어놓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개별 소재, 재료가 노출되면서 급등을 했다가 윗골이 달 가능성이 있으니까 걸어놓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십자 웰빙도 120선을 왔다가 부딪히고 밀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제 그 위에 보이는 이제 구름층이 보이시죠? 아스타도 이제 구름층이 보였고 궁극적으로 갈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닌가라고 안내 드렸듯이 녹십자 웰빙도 바로 이런 자리까지는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속도전입니다. 역시 녹십자 웰빙도 한 번에 이렇게 121선 넘어서려는 시도를 했다가 눌렸으니 눌림목에서 횡보하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는 오늘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에 오늘은 매도 대응이 맞았으나 눌림목이 형성되는 눌림목 자리는 다시 매수가 될 것이고 또 N자인 패턴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점검하시면 좋겠고 확인해야 될 것은 이제 거래량입니다. 오늘 발생한 거래량을 넘어서는 거래량이 나타났을 때 눌림목 이후에
횡보한 이후에 눌림목 이후에 다시 상승 가능성이 있는 이런 종목으로 대응하시면 좋겠고, 녹시적 웰빙의 안내는 여러분의 개별 보유 종목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의 근거를 드리고자 함이니 여러분의 종목도 한번 차트를 유심히 보시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대응에 그 눈을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아스타와 비슷한 흐름으로 차트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녹십자 웰빙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2위 종목이었고요. 오늘 121선 저항 자리에 맞이하면서 오늘은 매도 대응을 하는 것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눌림목에 다시금 매수해서 다시금 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 타점 원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1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히림입니다. 네, 오늘의 1위와 4위가 둘 다 또 건축설계 감리 업체가 나왔는데요. 히림 역시나 건축설계 감리 업체로서 네온시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유심도 네온시티 수주에 기대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히림은 현재 24.93%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9,480원까지 오늘 장중에 고점 찍어내기도 했고요. 25% 유심도 상한가 오늘 좀 급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네옴시티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옴시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네. 빈 살만 왕세자가 네. 640조 원을 들여서 미래 도시를 만드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640조요, 원이요? 네, 640억 원도 아니고 조원이요. 640조입니다. 아,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죠. 네, 근데 한국은 건설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미래시티를 조성하는 그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건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설계죠. 네. 네, 설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토목이 있어야 되고, 점차점차 건설에 관계된 부분에서의 그런 관계 회사들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무거운 건설 회사는 현대건설도 상승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런 대기업들도 이제 참여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히림은 가볍죠. 가벼우면서 건설 프로젝트에 있어서 맨 먼저 추진하는 어떤 설계 분야이기 때문에 히림이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히림은 그럼 사우디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그 미래 시티 조성, 네옴 이 시티와 관련해서 수주의 기대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도 분명히 있겠죠. 거기도 이제 재건을 하게 되면 설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만 있겠습니까? 국내 건설에 수주도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벌써 미리 준비되었던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어제인가는 상한가를 갔죠. 네. 예, 상한가에서 마감을 했고 추가 상승을 예고하긴 했습니다. 추가 상승을 예고하긴 했는데 오늘도 어제 이상의 거래량이 나타나면서 가볍게 저항대를 다 넘어섰죠. 네. 그다음에 보이는 저항대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죠. 어떤 저항대가 있죠? 구름층 상단입니다. 맞습니다. 구름층 네. 상단이 있죠. 이제 구름층 상단을 어떻게 넘어서는지 그럼 뭘로 볼 수 있냐면 바로 여기를 볼 수 있죠. 뭘로 볼 수 있죠? 거래량입니다. 맞습니다. 거래량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약한 거래량이 나타난다면 이 평평한 구름층이 저항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상한가를 시연하게 되면은 이 구름층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오늘 어떤 흐름이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를 시연하게 될까요? 이제 오늘 어떤 흐름이 나올지가 중요한데 오늘 이 구름층을 도전하면서 윗골이 달고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1차 시나리오는 윗골이 달면서 밀릴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 두 번째, 왼편에 보시면은 급등이 나왔던 고점 두 개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 고점 두 개 부근까지 한 번 더 도전해 볼 수도 있다. 두 가지 차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름층 상단까지 가는 1차 대응 자리가 있고 두 번째는 고점 추세를 연결해보는 연결선에서 대응해 볼 수 있는 두 개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자리에서는 윗골이 달고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지금 25%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뭔가 위로 확 치고 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상한가를 완전히 장악을 해서 상한가 마감을 해서 그다음에 위로 추세 연결선까지 도전해 볼 수도 있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대응해 본다는 것입니다. 자, 주봉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봉에서는 지금 주봉의 매물대를 테스트하고 있죠. 이 매물대를 넘어서느냐,
이 주봉 매물대 아래로 마감하느냐에 따라서 대응법이 달라져야 되죠. 그래서 이 주봉 매물대 위로 안착을 하게 되면 왼편에 보이는 이 고점까지도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판단해야 되고 주봉이 구름층 위로 안착하지 못한다면 윗골이 달고 밀릴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 종목은 히림이었습니다. 어제는 상한가, 오늘은 25%까지 상승하면서 연일 상승세를 좀 뿜어내는 종목이었는데요. 이 히림 640조 원이 들어가는 물론 미래 도시의 이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자 상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좀 구름층 상단까지 거의 와 있는데 이 오늘의 또 종가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더 정확한 상황들과 이야기들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1위 히림 종목까지 탑5 종목 알아봤습니다. 네, 오지금 이 종목 실시간 상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종목 상담 코너죠.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전화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 상담 가능하시고요. 문자는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상담부터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네, 심택이고요. 네, 43,000원에 20%요. 44,000원일까요? 3,000원일까요? 3,000원. 네. 네. 알겠습니다. 심택 43,000원에 비중 20% 가지고 예, 이거- 계신다고 합니다. 네. 예, 이거 추가 매수를 더 하려고 하는데요. 추가 네. 매수점과 매도점이 궁금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성까지 또 염두에 두신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심택을 언제 사셨어요? 이거 산지 꽤 되거든요. 아, 산지 꽤 되셨어요. 예, 이거 원래 이 가격이 아니어가지고요. 계속 물타기를 한 2번 했어요. 과거에 사셨을 때 이제 주가가 58,000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예. 그때 매도 안 하신 거죠? 예, 그때쯤에 했어요. 아, 그때부터 사서 계속 물타기를 하셨네요. 예. 그럼 비중이 20%가 넘지 않으신가요? 아니요, 근데 제 거 지금 주식에 있어서 이제 20%죠. 아, 심택은 왜 사신 거죠, 근데? 그때 방송에서 좋다고 그래서 아, 방송을 보시고 사셨군요. 예. 자, 심택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게요. 예. PCB 관련 종목 아닙니까? 예. 혹시 실적은 확인하셨나요? 그때 기판 종류 중에 제일 잘 나가고 뭐 그러더라고요. 네, 심택은 이제 대덕전자라든지 인터플렉스, 코리아 서키트 이런 예. 종목들과 더불어서 PCB 종목인데 자, 예. 실적을 잠깐 볼게요. 시세를 예. 보시면 올해 추정되는 실적이 영업이익이 3,500억. 저는 매출액보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많이 보는데요. 네. 영업이익이 3,900억, 4,100억 계속 늘어나는 회사죠. 예. 3,000억에서부터 4,000억 정도 나오는 회사.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니까 저평가 회사는 맞습니다. 예. 일단 중장기 대응을 하시면은 수익으로 빠져나오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예. 58,000원대부터 계속 하락을 했잖아요. 그냥 주가가 흐름이 역배열을 만든 거예요. 이게 정배열과 역배열의 차이는 아실 겁니다. 예. 이평선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장기 이평선이 위에 있으면 역배열이에요. 예. 장기 이평선이 아래에 있는 것이 좋은 건데 자, 예. 지금 차트 보고 계시죠? 예. 자, 차트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하락이 차트죠? 예. 고점에서부터 무너지면서 그 자리에 올 때마다 어떻습니까? 제가 그려드리는 자리에 오면 주가가 빠지죠. 예. 그러면 심택이 이제 다음에 상승이 나타날 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가 저항이 되겠죠. 예. 예, 여기가 이제 매도 포인트가 될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추세 연결선이 왜 의미가 있냐면 그 자리를 놓고서 매수 주체들이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 자리를 놓고서 여기 오면은 매물을 던져야지라고 준비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어떤 자리냐면 121선과 만나는 자리죠. 121선과 만나는 자리니까 이 자리가 오게 되면 이제 매도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10택은 뭐냐면 코스닥 150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공매도도 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의 이런 주가 지수와 연계된 종목이니까 무겁다는 겁니다. 근데 좀 이제 지수는 반등 후에 저는 또 빠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담아 보시고요. 37,000원대. 37,000원대 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한 41,000원대로 좀 낮춰보세요. 예. 41,000원대로 낮춰보시고 이제 심택이 주가가 이제 41,000원, 43,000원에 이제 매물대를 돌파를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근데 주가 지수가 좀 지지부진하면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한 그 머니를 투입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41,000원 이하로 낮추시고 42,000원부터 43,000원 오게 되면 거기서 좀 매도를 한번 해주세요. 한번 끊어주세요. 네. 중장기로는 매력이 있지만 주가 지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주가 지수가 바닥이 확인될 때까지는 심택의 상승이 나타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중장기로는 분명히 기대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평단을 41,000원 이하로 낮추시고 42,000원부터 43,000원 사이에 들어왔을 때 매도로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흐름이 궁금하시면 제 노란 톡방 커뮤니티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중간 흐름도 제가 짚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심택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심택은 중장기로는 좀 매력이 있지만 지수와 같이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평단가 41,000원 이하로 좀 맞춰주시길 권유해 주셨습니다. 42,000원에서 43,000원 매도 대응 권유해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자 상담 남겨져 있는데요. 5299님께서 남겨주신 문자 상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ENT에 대한 종목 고민이고요. 11,300원 비중 20%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인선 ENT 국내 폐기물 처리 업체 1위 업체이기도 한데요. 현재 가격 8,730원 흐름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알려주시죠. 자, 인선 ENT에 대한 대응법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선 ENT는 이제 폐기물 관련 업체인데 실적은 상당히 좋죠. 실적은 계속 늘어납니다. 폐기물 업체의 실적 보십시오. 인선 ENT 450억, 540억, 600억, 456.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00억씩 늘어나는 회사죠. 자, 실적은 확인이 됐고 그러면 주가가 바닥을 잡았느냐? 자, 주봉을 봤을 때 잘 안 보이면 거꾸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거꾸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패턴에서 구름처럼 평평한 자리 만났네요. 아, 주봉에서 보니까 어느 정도 바닥은 잡았구나. 하나 더 보게 되면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이 하나 더 보이니까 이 상승을 했을 때 부딪히는 저항, 곧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지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도 코스닥 150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 종목도 한 번 더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으나 지금 자리는 이제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이죠. 지금 11,3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한 번 더 해보시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한번 끊어가는 전략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61선과 120선 사이 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평단을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평단은 9,500원에서 10,000원까지 한번 낮춰보십시오. 매도 포인트는 바로 이 자리가 되지 않을까요? 매도 포인트는 여기서 부딪히고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쌍바닥을 잡아야 주가 상승이 좀 편안하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현재 외바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더라도 제한된 상승, 그 이후에 쌍바닥을 잡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이고요. 평단을 9,500원 이하로 낮추십시오. 그리고 매도 목표가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커뮤니티로 들어오십시오. 매도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자 상담 5922번께서 보내주신 인선 ENT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현재 좀 추가 매수의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평단가를 9,500원에서 10,000원대까지 좀 이하로 낮추시길 권유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매도 타이밍은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 주셨다고 합니다.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죠. 수능아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네. 네,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종목 명이 어떻게 될까요? 네, 두산 엘리베이터예요.
네, 아, 두산 에너빌리티. 네, 네. 두산 에너빌리티요. 네네.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23,500원에요. 10%예요. 네, 23,500원에 10%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비중 네네. 10%라고 하시는데 혹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실까요? 아, 예.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지금? 아, 네, 아니요. 여력이 있으신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파트너님 연결해서 도와드리도록 조금은 하겠습니다. 매수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 파트너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신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하신 이후에 한 15% 정도 하락을 했죠. 네네네. 좀 마음고생 좀 하셨나요? 예, 좀 많이 했어요. 네, 제가 이제 방향을 잘 잡아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보십시오. 두산 네. 에너빌리티는 원전 관련주인데 특히나 SMR 관련주예요. 네네. 스몰 모듈러 리액터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라는 그 회사, 에너지 회사, SMR 네. 그 관련 회사에 투자를 한 건 혹시 아시나요? 아니, 그냥 뭐, 두산 엘리빌티 요즘 뉴스가 좋다는 얘기는 들어도 예. 자세한 거는 모르겠어요. 예, 중장기 매력도는 분명히 있어요. 중장기로요? 네, 중장기로는 네. 매력도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확인해야 될지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네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120주선 확인하지 않고 반등이 나왔어요. 왜 네. 확인하지 않고 반등이 나왔냐면 저점을 연결한 추세, 이 추세 자리에 딱 왔어요. 와서 거기 닿아서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근데 네. 어떻습니까? 고점은 어때요? 고점은 또 낮아지고 있죠.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대응할 자리가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삼각 수렴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삼각 수렴의 형태에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도 지수 관련 종목이라는 겁니다. 지수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재료의 속성과 상관없이 또 하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승 나왔을 때에 제가 그려드리는 고점 추세 연결 이 상단에서 한 번은 끊어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안 올 수가 있어요. 매수와서 네. 가격대가 23,500원이니까. 만약에 지금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추가 매수를 하셔서 근데 단기로 끊어가야 될 자리가 어디냐면 21,000원대예요. 현재 매수가가 이제 19,700원이니까 평균 단가를 한 21,000원에 낮추셔서 일단 21,000원에 손해보지 않고 일단 빠져나오세요. 네. 자, 잘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네. 손해보지 않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네. 평균 단가를 21,000원 이하에 낮추시고 21,000원에 오면 일단 매도를 끊으세요. 예, 그 자리가 예. 저항대입니다. 두 가지 저항대. 고점을 연결한 추세 상단에 부딪히는 자리와 더불어서 그다음에 구름층 상단 자리예요. 구름층 상단. 자, 고점 추세를 정확하게 다시 그려드릴게요. 저 위에서부터 쭉 내려왔을 때 고점 추세 연결선과 그다음에 구름층 상단 자리 두 개가 딱 겹치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네. 매도 자리입니다. 자, 시간이 없지만 빨리 제가 참고를 할 걸 안내를 드린 건 뭐냐면 기아라는 자동차 종목을 볼게요. 자, 기아 종목, 이 종목은 제가 엊그제 이틀 전에 제 노란토퍼 커뮤니티에서 바로 정확하게 여기에서 매도 포인트를 잡아드렸거든요. 그건 뭐냐면 고점 추세 연결선과 구름층 상단이 부딪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서 매도 포인트 잡아드렸어요. 그랬더니 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수와 연관된 종목들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자, 고점 추세 연결선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구름층 상단 이 자리가 공통된 자리가 21,000원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21,000원까지 평단 낮추시고 21,000원대 꼭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21,000원까지는 확실히 오는 게 확실한 거죠? 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거기까지 온다는 겁니다. 아, 예. 네, 참고하십시오. 네. 네, 세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상담인데요. 21,000원까지 평단가 낮추시길 권유해 주셨습니다. 네, 매도도 그 라인대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상담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인데요. 문자 0425님께서 보내주신 파맵신에 대한 종목 고민입니다. 14,000원, 비중 15% 가지고 계신다고 하고요. 현재 파맵신 4,000원대 흐름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많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빠르게 대응 방법 좀 알려주시죠. 제가 파맵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파맵신만 이 종목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련된 종목 유틸렉스라든지 이런 종목도 같이 봐야 됩니다. 유틸렉시, 앱클론 이 세 종목을 항상 삼총사로 같이 보세요. 이중 항체 신약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다 차트가 똑같아요. 이 파메신 혼자만 오르는 게 아니라 파메신, 유틸렉스, 앱클론 이 세 종목이 삼총사 이 세 종목의 흐름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바닥을 잡는 과정인데요.
상승이 나오더라도 상승에 제한이 있을 겁니다. 이 연결선, 이 추세 연결선, 이 상단에 부딪히고 또 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만 생각한다면은 여기서 매도 대응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파메 씨는 계속해서 좀 밑에서 좀 저가로 횡보하면서 저점을 잡는 그런 바닥을 다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파메 씨는 개별 이슈가 부각이 돼야 돼요. 기술 수출에 관련된 로열티를 받는 부분이 부각이 돼야 됩니다. 그런 뉴스화가 됐을 때 급등이 나오는 건데 지금은 바닥을 잡으면서 저점 지지가 확실하게 보여야 됩니다. 이제 지수의 바닥이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파메 씨는 지금 이렇게 저렇게 대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바닥이 확인됐을 때에 추가 매수를 단행하는 게 좋겠고 다만 단기적으로 또 스윙 패턴에서 봤을 때의 매도 대응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구름층 상단 자리. 근데 121선이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구름층 아래에 있는 121선에서 대응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121선에서는 매도 대응해야 되니까 좀 추가 매수를 단행해서 121선 자리에서는 매도 대응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상담은 파메신에 대한 상담이었습니다. 더 정확한 매도 타점 원하신다면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 히든 종목에서 만나뵐게요. 네, 오늘의 히든 종목 넘어가기 전에 제가 앞서 살짝 힌트를 들었는데 건설 감리업체를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오늘 유신과 더불어서 히림까지 급등을 뿜어내는 급등의 종목이었는데 이와 같이 결을하는 종목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설계 감리와 관련해서 유신과 히림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죠. 설계 감리에서 대표적인 종목 4개를 기억하시면 좋을 겁니다. 유신, 히림, 한국종합기술, 그 다음에 하나입니다. 아, 뭐 F4처럼. 네. 네. 제일 길어요. 기업 이름이. 그렇군요. 저는 모를 것 같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볼 텐데. 예, 빨리 일단 알아보시죠. 이 4종목 꼭 기억하십시오. 네. 유신, 히림, 한국종합기술, 땡땡땡땡땡땡땡 7자입니다. 땡땡땡땡땡땡 알겠습니다. 유신 또 한국종합기술 히림 땡땡땡땡땡땡땡 과연 그게 뭔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도화 엔지니어링이군요. 네, 도화 엔지니어링 히든 종목인데 빠르게 차트 분석 좀 도와주시죠. 자, 도화 엔지니어링 설계 감리 업체고요. 실적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자, 히림, 유신,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실적이 굉장히 좋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죠. 외국인 수급도 좋고요. 이 회사의 실적을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실적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흐름 패턴을 볼 수 있는데 자, 보십시오. 매출액이 5천억 되고 영업이익이 200억 됩니다. 올해 추정 영업이익은 300억 정도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근데 분봉을 보게 되면 제가 5분봉에서 바로 이 9,600원대 보고서 이제 제가 잡았는데 순간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10,000원대까지.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제가 추천으로 안내를 드립니다만 추천 이후에 순간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떻습니까? 고점 추세 연결 상단에 와버렸어요. 원래 저는 이제 9,500원, 9,600원 잡아서 이렇게 고점 추세 연결선에서 매도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급등해서 그 자리에 와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이 되겠습니까? 1차 매도 대응 했어야 되는 게 맞죠? 일단은 오늘 제가 안내드린 그 매수 포인트보다 그 위로 와서 일단 매도 대응이 맞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대응을 해야 되겠죠. 현재 이제 9,900원인데요. 매수가는 지금 잡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저항에 부딪히잖아요. 저항에 부딪히면은 좀 쉽니다. 쉬는 게 필요해요. 눌림목이 필요해요. 오늘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분봉상에서 5분방에서는 매수 타점을 여기로 잡았는데 방송하는 동안 상승이 나와버렸으니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좀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봉상에서 봤을 때도 5분봉에서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이제 9,500원, 9,600원이니까 매수가를 다시 잡아드릴게요. 9,500원부터 9,600원 사이, 9,500원부터 9,600원 사이가 이제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매도 포인트는 이제 또 달라집니다. 매도 포인트가 이제 기준선과 추세 연결선에 부딪혔지만 이제는 이 자리가 넘어서게 되면 구름층 상단까지 가는 거예요. 이 구름층 상단의 매도 목표가 궁금하시면 노란 톡방 커뮤니티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이 건축 설계 감리업체 F4로서 도화 엔지니어링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이미 또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매도가에 다시금 눌림목 매수를 권유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9,500원 전후로 매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도가 대응은 노란톡방에서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상황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11시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